선생님이 드디어 마이크를 샀습니다. 촬영 잘 될란가 몰라. 마이크로 되겠지. 자, 인간이라는 감정적 존재 3주차 우리 도서해 봅시다. 인간이라는 감정적 존재. 인간은 감정적 존재 맞지 뭐. AI나 로봇하고 달리 감정은 우리에게 약점일까 강점일까 이런 질문을 했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내부에 숨겨진 우리 자신. 내부에 숨겨진 우리 자신도 뭘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나 앱에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숨겨진. 우리 책에서 읽었다 그죠? 이 숨겨진 우리 자신은 이렇다 그죠? 그래, 호모 사피엔스가 다 죽였어. 그래. 에이. 식스센스 나왔다. 6번째 감각. 자, 기계가 알려주는 데이터를 6번째 감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린 더 똑똑해질까 아니면 둔해질까? 이런 질문을 하나? 감정의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다 그죠? 다른 데 외주 주기. 결과 기계가 나의 감정을 정리해 주거나 대신 표현해 준다는 의미일까? 감정을 외주 주기 좀 뭐라고 하나? 의문이 들긴 들어 그죠? 데이터로 축소된 쾌락도 데이터화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네. 즐거움이나 행복을 숫자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네. 기록되기 위한 여행. 그렇죠. 여행 가서 사진 찍기 바빠. 먹기 전에 그죠? 온갖 그 사진 다 찍잖아 그죠? 센터 전염돼 가지고 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그 책 읽어봐서 알겠지만 미술관에 가가지고 직접 관람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하고 누가 더 기억이 오래 남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직접 본 사람이다 그죠. 포르노로 대체된 섹스. 우리 중학생들하고 수업하기는 좀 그러니까 패스. 미식 없는 식사, 현장 없는 경기. 그렇죠. 우리 다 TV로 보네. 다시 도래한 다시 왔다 그죠. 쾌락주의. 기계에 접속해서 고통 없이 영원히 행복만 느낄 수 있다면 영화 인셉션이란 거 보면은 인셉션 이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꿈을 조정해. 그래서 꿈의 내용도 막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꿈만 꾸는 거야 그냥 마약처럼. 먼 미래가 되면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나왔다. 사진 안에 박제된 경험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사진이 안 좋대. 그래도 사진 남아있으면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대체 불가능한 쾌락 그죠? 직접 경험하는 쾌락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빨리 가봅시다. 심에도 나왔던 밈. 저자는 밈과 이모티콘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구두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구두점 역할을 한다 그죠?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따르면은 이모션 감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자아의식이 필요하다. 자아의식 채점하고 있습니까?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진짜 감정을 억누르지. 행복을 꾸며내는 표정 연기를 그죠? 수행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서 그죠? 사랑해요 고객님 이러면서 그죠? 스탠리 샤우터와 제롬 싱어 실험에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듣지 못한 피험자들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 행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해석했죠. 약물 중독이라면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죠? 클리포드 나스 연구에 따르면 참 이런 거 언제 다 조사했는가 몰라 그죠?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기술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 식별 능력이 떨어졌지. X. 온라인 익명성이 무리한 행동을 조장하며 기사 내용에 대한 인식까지 양극화.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그죠? 이 연구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불쾌한 역량. 불쾌한 역량.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 추세와 맞물려 오늘날 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떨어졌죠. 40%나 떨어졌네. 제프 행콕 교수의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 외향적인 척 글을 쓰면 실제 오프라인 생활에서도 더 외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회학습 이론이 확인되었다. 그렇죠. 저자는 간호교육에서 실제 환자 대신 시뮬레이션 비중이 늘어난 것이 학생들의 기술적 숙련도를 뭐를 높여줘. 도움이 실제 사람보다는 도움이 안 되죠. 그죠?
MIT 앨릭스 펜틀랜드가 개발한 것으로 위치 센서와 마이크 등을 이용해 개인의 신체 움직임과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는 소시오메트릭 배지. 심리학자 BF 스키너, 나왔다. 스키너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조작적 조건화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식량이 나오고, 여기 장치에서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감전이 돼. 그래서 여기 생지를 갖다 놓으면은 몇 번 딱딱딱 해보고서는 이제 여기만 누른대. 이런 걸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이론에서도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기술을 설득 기술이라고 한다. PPL, KPR이라는 앱 사용자 심박수를 측정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를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 튀르키예 여행 중 살해당한 사라이 시에라. 혹시 그죠? 환장한다. 뭔 일이야 이게? 이 여자 난리 났다. 디지털 기기로 지인들과 계속 연락하는 상태. 그렇습니다. 여행자에게 잘못된 안전감, 위험한데 실제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인들하고 계속 연락하니까 안전하다 생각한 거야. 그죠? 항공업계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료를 바꾸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저자가 디지털 시대의 쾌락이 위험과 강렬함을 잃고 안전해진 것을 비유한 용어는 치명적 제거. 일란 스타반스는 여행은 예상치 못한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여행이라 생각하는 대부분 다 관광이었다. 그죠? 여행. 관광은 안전하고 통제된 것이라고 구분했다. 고프로 카메라는 여행자가 보는 풍경보다 여행자 자신을 촬영하여 영웅이 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렇죠?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약속이 난 듯 똑같은 각도 피사체만 촬영하는 현상을 코린 비오네는 시각적 동조라고 불렀다. 말이 참 어려워. 린다 henkel의 사진 손상 효과 연구에 따르면 미술관에서 작품을 눈으로 본 관람객보다 사진을 찍은 관람객이 작품을 더 잘 기억 못하지. 그죠? 발터 베냐민은 기술적 복제 시대에 예술 작품 원본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 즉 아우라 생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제는 원작의 아우라를 뿜을 수 없죠. 비평가 제드 펄은 구글 아트 프로젝트처럼 고해상도로 확대해서 보는 방식이 관람객을 예술 감상자가 아닌 피부과 의사처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 먹방. 볼 것도 없다. 그죠? 저자는 책의 결론에서 쾌락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경험하는 쾌락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실제 경험하고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경험한 건 다르지. 리사이트 꼭 기억하고 갑시다. 저자는 이모티콘이나 밈을 감정을 표현하는 구두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다시 디지털 소통에서 유용하면서 동시에 한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모티콘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잖아. 그죠? 우리 얼굴에 미세한 감정, 웃으면서도 얼굴은 우는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죠? 효율적이지만은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해 줄 수는 없죠. 또 플러스 알파, 이건 쌤도 기억 못했던 거네. 실제 감정을 감추거나 과장하는 도구로 쓰일 위험이 있다. 그렇네. 그죠? 우리 맨날 그죠? 엄지척하는 그 그림 딱 이거 있잖아. 엄지척 딱 이런 거 있잖아. 그죠? 2번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보장될 때 공격성이 드러나죠. 불쾌한 영향. 그죠? 네스트 이펙트. 심리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얼굴 대면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표정이나 사회적 평판 같은 비언어죠. 비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화기로 전달되지 않는 표정, 행동, 그죠? 이런 것들 뭐 넓게 보면은 복장까지도 됩니다. 언어를 보충해주는, 언어를 도와주는데 진짜 언어는 아닌,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그 외에 어조, 성량, 어조, 톤이죠. 성량 이런 것들은 반만 언어라고, 반언어적,
반이라고 헬프 반언어적 표현. 예전엔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요즘 빠진 것 같아요. 무례함을 억제합니다. 이게 해준단 말이죠. 하지만 온라인상엔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즉각적인 사회적 처벌을 안 받으니까 막 하는 거야. 3번.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은 오늘날 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과거보다 40% 떨어졌죠, 그죠? 저자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공감 능력 저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자,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력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다 역지, 그리고 생각해보다 사지.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경험을 깊이 이야기보다는 좋아요, 클릭 등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관계를 쉽게 맺고 끊을 수 있게 하여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기 쉽게 만들었다. MIT, 엘릭스, 펜들랜드 같은 기술자들은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만약 감성 컴퓨팅이 상용화되거나 이제 수치화되네, 아웃소싱되네, 기계가 내 감정을 나보다 더 먼저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기업들이 개인의 가장 내밀한 감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네, 마케팅에 이용한다. 개인정보 유출. 또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잃고 기계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전부 이거죠.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그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받네.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다운되고. 린다 hen켈의 사진 손상 효과. 포토 임페어먼트 이펙트. 와, 발음 안 좋아. 우리가 여행이나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사진을 찍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장면을 기억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버리죠. 카메라에게 위탁, 그죠? 아웃소싱 해버린다. 뇌가 정보를 저장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돼요. 오히려 눈으로만 집중해서 봤을 때보다 기억에 덜 남게 됩니다. 자, 사진을 찍는다, 아웃소싱한다, 그 다음 우리는 부담을 벗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덜 합니다. 띡띡 이런 과정이다, 그죠? 사냥이나 조류 관찰 같은 야외 활동에서 기술을 사용한다. 동물 추적기, 새소리 재생 앱, 우연을 제거하는 것이 왜 경험의 본질을 해치는가? 사냥이나 관찰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연의 불확실성, 마주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온다. 이것 때문에 가는데. 하지만 기술을 써서 결과를 보장받으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모험이 아니죠. 여행이 아니고 관광이 되듯이, 그죠? 확인 작업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드럽게 맛없다는 소이렌트. 자,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식사 대용품 소이렌트는 현대인이 음식과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음을 보여주는가. 단순한 에너지 보충이 아니죠. 식사를 맛이나 사교, 문화적 즐거움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비효율적인 공학적 문제로 취급했죠, 얘네들이. 오직 영양 섭취의 효율성만 추구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과정의 즐거움을 삭제하려고 했죠. 실패했지. 음식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맛을 즐기는, 그죠?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 구글의 아트 리믹스나 모노폴리 라이브처럼 문화와 놀이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게임처럼 만드는 것.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이런 기술은 대면 상호작용 없애버리죠. 깊은 사색 없애버립니다. 모든 경험을 데이터 수집의 도구로 바꿔버리죠. 예술이나 놀이가 가진 고유한 깊이와 맥락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클릭과 반응, 속도만 나온 가벼운 오락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문화에는 그저 대면 작용도 있고 깊은 생각을 할 계기를 주는데 이런 놀이도 그죠? 선생님이 어릴 때 하던 오징어, 달구지나,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이런 거는 서로 상대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약도 올리고 그죠? 졌을 때 분함도 느끼고 그 분함을 절제도 해봐야 되고 울면 진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네 그죠? 책의 결론에서 저자가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쾌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쾌락이지.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나 정보로 환원될 수 없는 그렇죠. 우리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육체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거죠. 넘어갑시다. 자, 더 생각하기. 유유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된다. 야 이것도 쌤이 잘못하는 것 같아. 이 독서 수업이야말로 우리가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그치? 서로 질문 뭐 했는가 쌤이 검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이 동영상으로 수업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사주차는 이거 반드시 합시다. 차라리 비문학을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 찍었지 이 독서 수업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2개 정도 우리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궁금한지 모르는 거예요. 대면 소통이 불편한 일들 10대들이 친구를 직접 만나자고 메신저로만 소통한다. 요거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죠? 게임 방송 김일성현 여러분들 모르죠? 김성현이라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고 즐기긴 즐겨 내가. 먹방 좋아요 별 없고 끝이야? 일단 우리 요거 가봅시다. 그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는 앱으로 이렇게 그 배달 신청을 하면은 그 배달의 민족 직원이 그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 그 처음에 그 앱이 나왔을 때 쌤은 비웃었어. 아니 중국집에 직접 전화하면 되지. 왜 그런 걸 앱으로 시켜? 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 그런 사람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대면 소통을 넘어서 가지고 전화로 주문하는 것조차 잘 못해. 여러분들 키오스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진짜 누군가한테서 뭔가 주문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세대가 돼버릴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참 그죠. 옛날에는 그 롯데리아 길게 줄 서가지고 불고기 버거 세트랑 그죠 프렌치 프라이 그 하나 더 빅으로 주세요 뭐 이런 거 직접 이야기 다 했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된다. 친구들끼리도 직접 안 만나고 메신저로만 소통해? 그러면 공감 능력 떨어지고 갈등 해결 능력 떨어지고 협상 능력들이 다 떨어지겠다. 그죠? 지금 10대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참 아쉽네. 그죠? 16세 야 꽃다운 청춘이다. 부럽다.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그죠? 요거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건 수업이 안 되네. 동영상으로 수업할 게 아니네 이게 그죠? 내가 직접 게임하는 게 재밌지.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게임 방송이나 먹방을 즐기고 저기는 10대가 늘어나고 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뭐가 생겼습니까? e스포츠란 게 생겼지. 스스로 주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고 관객으로 남으려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닥 저는 우려는 안 되는데 뭐라고 했을까?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직접 경험하며 얻은 성취감이나 실패의 교훈 없이 타인의 경험에 기생하여 대리만족을 느끼다 보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할 줄 아니까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을 보고 게임 방송 보다 보면 오늘 한판 하고 잘까 이런 느낌도 들거든.
먹방 보고 저 맛있겠는데 카레 내가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과거의 경험이 선생님 직접 경험이 있으니까 이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불러일으켜서 직접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트리거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직접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지. 지금 앞에 있으면 물어볼 건데, 카레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그죠? 그 경상도 사투리는 파지래기라고 하는 거. 파지래기. 표준어는 파채라고 하나? 파채야? 이거 양념할 줄 아시는 분. 떡국 끓일 줄 아시는 분. 그죠, 이런 것들. 고기 먹방 하는 거 보면 나도 고기 구워 먹어야겠네 해가지고 바로 마트에 달려가서 마늘 사고 고추 사고 쌈장 사고, 그죠? 파채된 거 사가지고, 파채된 거 없으면 그죠, 깐 파채라도 사가지고 만들어 먹는데 정말 맛있어. 그죠? 쌤 그 아구찜 양념 남은 걸 볶음밥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죠. 쌤 그 20살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리에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방 보면은 나도 만들어 먹어야지.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래 살쪘잖아. 아유 참. 그런데 10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렇네. 직접 게임 하는 거나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렇네. 이 정도, 여기까지. 4주차는 요거 직접 수업합시다.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마지막 이거는 더 생각하게 하고, 제텔카스텐 이거는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그죠? 벌써 4주차입니다. 벌써 4주차. 또 글쓰기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텔카스텐.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독서 수업의 최고 마무리는 이 제텔카스텐입니다. 여러 소주제를, 그죠? 내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새로운 글을 내가 써내는 거. 말이 좋아 제텔카스텐이지만은 우리 다산정약용의 초서법입니다. 뽑을 초자. 중요 내용, 책의 중요 내용을 뽑아가지고. 솔직히 정약용은 A 책, B 책, C 책, D 책에서 내용 뽑아가지고 요걸로 자기만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양 시절 그 힘든 생활에서 300여 권의 책을 써내지. 정약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써냈느냐? 이 제텔카스텐 이 방법입니다. 독일이 왜 그렇게 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됐었는데 과거에 이걸로 교육했거든, 애들을. 창의력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뭔가 아는 지식에서 새롭게 조합해내는 능력, 그걸 창의성으로 봤어, 독일 애들은. 정약용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무에서 새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몰라. 과거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 열심히 길러야 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내일은 그 선생님이 이제 문화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편씩 보기. 수고하셨습니다.